네, 그리고 딱 40년이 지났습니다. 1870년 메이지 유신이 완성되고 40년이 지나서 일본은 엄청난 힘을 기르고 조선을 멸망시켰죠. 쇄국과 새로운 문명을 흡수한 것의 차이입니다. 사피엔스의 역사엔 이런 교훈이 있죠.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새로운 종족이 탄생하면요, 그 힘을 흡수해서 내가 대항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거나 생존하거나 아니면 멸망하거나입니다. 조선은 이때 멸망한 겁니다. 사실은 끝난 거죠. 어렵게 방법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전 정치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게 지금 우리한테 혁명이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쓰고 싶으시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혁명이라고 하면서도 혁명을 하나도 느끼지 않아요. 그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혹시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든 간에 혹시 이 혁명의 시대에 나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혹시 대원군과 타협하고 있지 않냐? 이 생각을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혁명 시대에 길이 보이니까요. 자, 그럼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혁명의 시대가 왔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018년 5월 10일자 기준 세계 10대 기업을 보여드리죠. 녹색으로 표시한 8개가요, 폰을 든 사람만을 표준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기업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볼까요? 1위 애플, 스마트폰 창조기업. 이 생태계를 만든 기업이니까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옷을 왜 이렇게 입었는지 아시겠죠? 검은 터틀넥의 청바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2위 아마존, 유통기업이에요. 어떻게 디자인했나 보세요. 매장도 없고요, 직원도 없어요. 모든 비즈니스는 데이터가 오퍼레이션합니다. 사람은 게임처럼 스마트폰 들고요, 띡 눌러서 물건을 구매하고요. 그럼 데이터가 발생하죠? 그 데이터가 물류센터에 있는 로봇 키바한테 전달되고요. 로봇은 주문 들어왔네, 그리고 포장 담당 직원 앞에 줄을 서요. 이 직원은 고객을 대응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포장만 해서 제품을 컨베이어벨트에 이렇게 올리고요. 그게 택배를 타고 우리 집에 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유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명백하게 포노족이 표준인 유통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게 세계 최고의 유통기업이 됐어요. 구글하고 페이스북 볼까요? 광고기업입니다. 매출 86%, 97% 광고니까 명백하게 광고기업이에요. 우리 광고는 어디죠? 신문, 방송이 주축이죠. 심지어 학과도 있어요. 신문, 방송이 광고비가 날아간 걸 누가 가져갔나 봤더니요, 쟤들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신문과 TV를 버릴 걸 예측하고요, 포노족의 입장에서 그럼 광고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구글, 유튜브를 키웠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요, 인류의 시간을 잡으면서 광고 모델을 새롭게 정의한 겁니다. 뼛속까지 포노족만 고려해서 광고 모델을 만든 기업이 이 두 기업이에요. 마지막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16년 만에 세계 1위를 복귀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비결이 뭐냐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오프라인 영업주의 전부 해체. 그러고 보니까 요새 노트북에 CD기가 없죠. CD기가 없는데 CD 팔러 다니는 주식이 왜 필요해요? 미리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소프트웨어는 서버에서 받으세요. 클라우드를 강화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세계 1위가 되니까 그냥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볼까요? 나는 인터넷이고 뭐고 다 귀찮아. 난 그런 건 싫으니까 CD쇼, 윈도우즈는 계속 써야 돼. 그랬더니 고객님, 그럼 그만 꺼지세요. 그런 거. 그죠? 나 써야 된다니까, 윈도우즈 써야 된다니까.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배우시거나 아니면 꺼지거나. 그렇게 하고 세계 1위를 복귀한 거예요. 그럼 이 세계 5대 기업, 지구의 대표 기업이요, 표준 소비자 포노 사피엔스를 획득했죠. 중국 볼까요? 아시아의 넘버원2는 알리바바 텐센트입니다. 50개 계열사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은 아예 탄생부터 폰을 든 인류가 아니면 사람을 취급 안 하는 기업이죠. 놀랍게도 그리고 이게 중국 공산당이 키우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세계 최강의 대륙, 중국과 미국 시장에 표준 인류가 포노족이 됐다면 대륙에 새로운 문명이 들어왔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자본이 전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한국 경제 발전하고 싶어요? 기업들 발전하고 싶어요? 그럼 호모 사피엔스 시대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세요. 그럼 투자할게요. 왜 투자 안 하는지 아시겠죠? 왜? 대부분 불법이에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대원군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대원군 정치인이 그렇다, 사회인이 그렇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내 머릿속에 대원군입니다. 내 상식이요. 사실은 디지털 문명 시대 표준을 받아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7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했더니 5,080조입니다. 대한민국, 저 돈이 어느 돈이냐?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2,000조밖에 안 돼요. 근데 저 5,080조는요. 1원도 안 빼고 호모 사피엔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돈이죠. 그러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포도족이 뭐냐? 스콧 갤로웨이 뉴욕 유니버시티 교수님이요. 더 4라는 책을 쓴 바 있습니다. 그게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 4개의 기업을 의미하는 더 4입니다. 이걸 잘 쓴 사람이 표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소비자 표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표준이다.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없는 사람은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은 뭐가 바뀌느냐? 뇌가 바뀌어요. 우리도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 도서관에 가서 찾으시는 분, 여러분 이미 신체의 일부로 작동합니다. 뇌에서 궁금하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손가락을 시키죠. 네, 검색하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지식은 다 검색에 기반해서 이해하게 되는 걸 상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스북은요. 인간의 관계를 리셋합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에요. 페이스북으로 대변되는 SNS가 개입한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 많이 해요. SNS는 진짜 관정들이 하는 거고 쓸데없는 거고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인간관계는 오프라인, 실제 만나는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뒤에 말은 맞아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프라인, 실제로 만나는 관계 맞습니다. 그런데 앞 전제가 틀렸죠. 인간은 컨택을 만들어내는 순간 관계가 발생해요. 그럼 온라인건 SNS건 새로운 관계, 그 무한한 가능성의 관계를 맺고 그걸 이용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훨씬 능력 있는 건 당연하죠. 더군다나 문명의 축이 옮겨가는 과정인데 아마존이요 이렇게 생각하게 안 됩니다. 손 안에 스마트폰 안에 쇼핑몰이 있다. 그럼 이런 인류는 슬슬 소비 문화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인플루언서라는 거죠. 최근 20대, 30대는요 집에 퇴근하는 길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이 사람 거 이거 괜찮네? 그리고 바로 눌러서 구매하는 경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크게 문제됐던 인블리입니다. 인블리 사태 이런 거 보셨죠? 뉴스에서. 인블리는 임지현이라는 분이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80만이 넘는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내가 물건 추천해서 사게 만들자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그게 인블리인데 작년 매출이 1,700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인플루언서 영향에 의해서 판매하는 유통망의 크기가요 올해로 20조를 돌파한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문제는요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면요 거기는 매출이 늘겠지만 어디가 줄을까요? 퇴근길에 들르던 가게의 매출이 줄게 됩니다. 아주 급락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퇴근길에 있는 가게에서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그럼 오프라인 매장에 집중했던 늘 과거와 같은 방식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마케팅 전략을 써야 돼요. 전단지도 돌리고요. 매대 앞에다 꺼내놓고 막 이렇게 소리도 치고 손님 호객도 좀 하고 춤추는 인형도 좀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권할 거예요. 반면 뼛속까지 토너적인 사람들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맨날 거기가 사니까 인플루언서하고 협력 강화해야 됩니다. 미리 기획하고요. 인플루언서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 쇼핑몰을 전면 개편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기획해 놨어요. 여러분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인재가 앞으로 필요할까요? 두 번째 인재. 뼛속까지 토너적이고 그 토너적의 감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할 수 있는 인재가 확실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원하는 지금 키워내고 있는 인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뼛속까지 포노적인 인재를 키우려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많이 쓰고요, 구글링 많이 해서 지식 많이 검색하고요, 네, 페이스북으로, SNS로 인간관계 많이 넓히고 그런 경험을 충실하게 한 인재가,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 능력까지 갖춘 인재가 바로 이 새로운 인재예요. 그죠? 대한민국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있나요? 집에서 그렇게 키우시는 분, 나는 또 그렇게 교육받았다 하시는 분, 학생 중에 쉽지 않아요. 이게 상식과 현실의 배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지침을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수능 볼 때까지는 스마트폰 못 쓰게 해라. 그리고요, 가능하면 학원에 보내라. 수능 시험 잘 보게 하는 학원. 이게 답이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려서부터 못 쓰게 하면요, 지식을 검색하는 게 확 줄어듭니다. 1인 성인이 평균 스마트폰을 236번 열어본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반만 지식이 궁금해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열어보는 거라고 한다면,